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 김재원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한 주 비우시더니 네. 예, 다른 방송에 출연하셨더라고요. 예. 다른 방송 출연. 우리가 또 이런 거는 절대 놓치지 네네. 않습니다. 저희 제작진 단톡 방송 난리 났어요. 재원 쌤이 어디 영국 가시느라고 우리를 버리고 하신 건가요? 말했어. 영국이 아니에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영국 특별전에 갔다 온 겁니다. 예. 네네네. 그 명화전 특집전에 왜 다녀오셨어요? 영국 남자여서? 아니요. M모 방송국에서. 예. 그 MBC로 하셨죠? 그렇게 괜찮습니까? 예. MBC에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합류하게 돼가지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셔널 갤러리. 그럼 계속 그래서- 나가시는 겁니까? 네네네. 예, 재밌으세요? 짭스보다? 아니요. 여기가 PD님 잘 들어주세요. 아, 저희 그래? 지금부터 첫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도 1년을 넘게 했는데 여기 훨씬 편하죠. 예. 알겠습니다. 종신계약서를 쓰고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근데 한국사와 영국사를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어떤 민족이 울게 되는 역사가 더 많냐? 이런 공식적 질문이. 뭐 두 나라 다 뭐 고초를 많이 겪었죠. 영국도 고초를 엄청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일단 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지금 대단히 다양한 나라들의 연합체. 근데 해가 거잖아요.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다른 사람들을 많이 울린 국가 아닙니까? 진짜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말 17세기, 18세기 정도 돼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때는 뭐 잉글랜드였죠. 예.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아일랜드까지 가기까지도 힘들고요.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럽 안에서도 변방이잖아요. 일단 연결돼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섬이니까. 유럽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좀 변방이라고 하는 나라라는 그것 때문에 좀 뭔가 무시당하기도 많이 하고, 사실 영국의 왕실 같은, 잉글랜드의 왕실 같은 경우에는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형성되기 이전,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다 섞여 있죠. 유럽은 왕실이 다 섞여 있잖아요. 네, 서로 핏줄도 결혼을 섞여 많이 있고. 하고 하니까. 네, 그렇게 섞여 있어서 영어 안 써요. 영국 왕실이랑 귀족들은 그런 어떤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자격지심 같은 게. 영어 안 써. 불어 씁니다. 불어. 프랑스. 거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궁중 문화의 어떤 상징과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라틴어로 쓰죠. 불어라기보다는 이제 라틴어. 선생님도 라틴어를. 저요? 그리고 사실 영국은 그 침략도 많이 당했잖아요. 바이킹한테 침략도 많이 당해서 한때는 바이킹 쪽에서 넘어온 왕실이 차지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그걸 뭐 영국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들으면서 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참 고초를 많이 겪은 생각보다는. 나라구나. 네네, 굉장히 많이 겪은 나라구나 네. 싶죠. 아유, 그래도 대한민국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제가 볼 때 그쪽에서는 좀 이제 생각보다는 영국이라는 국가가 대영 제국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아픈 역사가 많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만 아유, 우리만큼일까 싶은 그럼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오늘 뉴스는 역사다. 본격적인 주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돌려주십시오. 2주 전으로. 네. 레드선 2주 전에 고려와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최수종 씨 얼굴 예고편이 떠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유라시아를 섭렵했던 몽골 대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했는데, 자, 그러면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서 네. 금나라가 망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시작할 시점에 고려와 몽골이 국경을 접하게 되고 몽골이 고려를 침입해서 30년간 전쟁을 한 거죠. 네네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럼 자. 뭐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네요. 예. 네네. 그러나 오늘 안에 다 끝내야 예, 된다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몽골이 고려를 침입해서 30년간 전쟁이 이어지고 그때 교과서에서 삼별초 얘기하시다 말았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은 일단 뭐 고려와 몽골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부터 이제 가야 되는 네, 거죠. 거기서부터 합시다. 네. 예.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계기가요? 전쟁은 계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전쟁은 보통 돌발적인 상황이 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계획된 맞습니다.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돌발까지 서로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처음에 처음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이가 좋은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그건 정말 그냥 돌발적인 상황입니다. 양해해. 그렇죠. 이렇게. 근데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게 빌미가 된다라는 건 애초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렇게 요거 봐라 이렇게 그렇죠. 서로. 하나 빌미를 찾고 있을 경우에 별거 아닌 사건이 큰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거죠. 네. 고려와 몽골도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몽골은 저번에도 저번 시간에 이제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몽골은 거의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몽골은 고려하고만 지금 이런 투닥거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 세계 전 세계 전 전쟁 세계의 중. 모든 나라와 투닥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왼쪽으로 저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네. 이거죠. 네. 왼쪽 좀 뭐 서북쪽으로는 유럽, 네. 헝가리 앞까지 갑니다. 헝가리 앞. 헝가리 앞에까지. 바로 가요 앞에까지. 그리고 저기 지금 남서쪽으로는 그리스예요. 지금 저기 지금 그리스까지 간 거예요. 그리스 밑에까지 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바로 옆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바그다드. 예. 네, 지금 중동 쪽은 거의 다 지금 휩쓸은 거고요. 그러네요. 사실 저쪽 지금 일한국 저기 일한국. 이제 네, 요즘에는 한국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울루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울루스. 이제 대몽골 울루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쪽 지역을 장악했을 때 저기가 딱 봐도 그 유럽과 저 아시아의 딱 중앙아시아? 중간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나라 자체에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기를 몽골이 차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경제력이 상승하게 되고, 예. 그러면 경제력은 곧 사실 군사력입니다. 군사력도 더 신장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저 때는 이제 남송이라고 불리거든요. 네. 장강 아래로 찌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저 남송 지역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 한족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인 거, 경제적인 거, 군사적인 거를 흡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대제국이 건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돈도 많은데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도 그렇죠. 발달한, 말하자면 르네상스 시대처럼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지금 서쪽 끝까지 갔을 때 네. 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저기 조금만 더 가면요, 좀 교황을 만납니다. 그 이탈리아에 조금만 더 가면. 나와 이렇게 했다 그랬죠. 네네네네. 칸이. 네네. 그래서 나오라고 하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어떤 존재인지는 당연히 알기는 알았겠지만 네. 서로 연결이 그렇게 많은 나라도 아니고. 문화가 완전히 네. 다르니까. 뭐 교황 입장에서는 저기 동쪽 끝에 있는 나라 중에 알만한 나라는 아마 송나라 정도였을 테고 무역을 했을 테니까요. 근데 저기 왜 몽골? 누구지? 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 네. 근데 여기까지 왔대라고 해서 교황이 편지를 써요. 뭐라 그랬어요? 칸한테. 예. 개종하라고. 신의 가호가 있기를. 예, 가톨릭으로 개종하라고. 네. 그 칸이 뭐래요? 하느님이 뭔지 모르죠. 하느님이 뭐, 자기가 하늘의 아들이라고 네, 생각했을 텐데 그런 걸 그렇죠? 모르겠죠. 그래서 곧 가니까 마중 나와 있으라고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유목민족들, 그 종족들의 외교의 특징인데, 이건 나중에 고려와의 외교 관계에서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대장과 대장이 만나야 돼요. 그 유목민족의 특성이라고 네. 하셨죠? 칸이 각 나라의 어떤 항복을 받더라도, 네. 아니면 무슨 조약을 맺더라도, 이때는 예. 뭐 근대적 조약이라는 건 다르겠지만 약속 같은 거를 하더라도 그 나라의 왕이 와야 됩니다. 직접 그럼 대면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사실 유목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잖아요. 왕이 사신을 보내지. 그렇죠. 누가 왕이 직접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위험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들은 그들의 전통이었었던 거죠. 말 타고 다니면서 서로 만나서 서로 뜨겁게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외교를 하는 게 이제 그들의 전통인 유목민족의 거죠. 특징이군요. 네. 그 몽골은 그거를 지속적으로 모든 나라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서 짓누르는 거죠. 초토화를 네, 시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대량 학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나라가 망한 거고요. 네. 고려와 지금 국경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몽골의 어떤 그런 요구들, 가령 처음에는 이제 형제 관계를 한번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요구를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너무나도 큰 제국이니까. 큰 제국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당연히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소문이 이미 나요. 이때 당시에 이제 자료들에 많이 나오는 게 여러 그 북방 민족들을 봐왔지만 몽골만큼 잔인한 이들은 본 적이 없다. 무서운 거죠. 그렇죠. 무섭기 때문에 바로 일단 형제 맹약을 맺습니다. 네. 형으로 이제 모시겠다라고 예. 하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 동생의 사이는 당연히 아니고요. 네. 지금 저건 이제 아마 상상의 그림일 텐데 지금 칭기즈칸 좀 무섭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느껴지나요? 굉장히 무섭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앞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발밑에 뒀다는 네. 느낌입니다. 저런 좀 풍채, 네. 풍채가 굉장히 크잖아요. 또 저런 풍채를 가지신 분들이 수십만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보고 싶습니다. 네, 엄청 무서운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형으로 모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구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바라는 게. 보통은 형이 동생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뭐 외교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뭐 형과 예, 동생은 관계니까. 그런 또 아름다운 관계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는 예. 없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거죠. 너무나 그러니까 뭐 많은 많이 것들을.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물건을. 그렇죠. 예, 그렇죠. 뭐 가령 저희 그 한국사에서 중원에 있었던 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맺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라고 하는 건 뭐 조공을 바치지만 네. 책봉이라는 거를 내리고 예. 그다음에 그 책봉 과정에서 또 화답이 오고 선물도 주고 뭐 사실상 무역입니다. 조공 책봉 관계를 맺는다는 건 물론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당대의 어떤 중앙에 있는 그 나라가 은덕을 베풀고 책봉을 내려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 외교 관계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저 몽골과 고려가 맺은 형제의 관계는 그런 무역이 아니에요. 그냥 뜯어가는 겁니다. 약탈이죠. 약탈적 관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받아주다가 예. 도가 지나친 거죠. 굉장히 무례하거든요. 또 사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선물 뜯어갈 때 네. 이제 어쨌든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거친 명주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질이 낮은 네. 상품을 보낸 거죠. 네. 근데 그걸 당연히 모르겠어요. 몽골 입장에서. 그동안 알죠. 받아왔는데 쭉. 네. 이거 너무 이번 거 급이 너무 떨어지는데라고 해서 그 저고여라고 하는 사신이 네. 전에 갖고 왔었던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집어 던져버려요. 집어 던지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런 식이면 우리 곤란해. 제대로 된 거 해라고 해서 수달 가죽 만장, 비단 뭐 3,000필, 모시 2,000필, 솜 1만 근, 종이 10만 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단을 쭉 읊은 거예요. 이거 다 챙겨갈 테니까 갖고 와라. 아니 그럼 어떻게 단시를 해요? 그 종이도 제가 그 종이박물관 가서 보니까 그거 한 장 만드는데 진짜 그렇죠. 그 이제 다 이거 다 불려가지고 네. 한 장 나오는데 진짜 오래 만 장을 세상에 이건 뭐 굉장히 무리한 거죠. 무리한 요구. 하지만 이 정도로 사실은 저쪽에서 나왔다는 건 이거 안 들어주면은 곧 쳐들어온다는 이런 거거든요. 뜻이니까. 그러니까 맞춰서 줍니다. 근데 이 방금 제가 읊어드린 이 많은 것들을 갖고 가는 것도 일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가져가다가 막 압록강에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 나쁜 사람들이 진짜 버리기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들이 진짜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그 힘들게 과시죠. 하려고. 그쵸. 네, 힘의 과시를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압록강에서 막 이렇게 막 버리다가 압록강에서 이 저고요가 죽습니다. 예? 갑자기 죽어요. 피살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누가 죽였어요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누가 죽였을까요? 아직도 그거는 모르는데 네. 이때 당시에도 당연히 모르죠.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뭐 지금처럼 CCTV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과학 수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지문 채취하고 그죠? 근데 그 몽골 측 주장은 당연히 고려에서 죽였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증언상 고려 옷을 입은 사람들이 죽였다.
아니 고려 옷을 입었다고 해서 고려 사람이라고 누가 그래요? 그렇게 만들려고 내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압록강의 너머에는 금나라는 망했지만 사실 이 중간까지 모든 땅을 몽골이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여진족들도 여전히 살고 있고 네. 여진족뿐만 아니라 몽골에게 탄압을 받았었던 많은 나라들이 그 근처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살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 고려가 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고려와 몽골을 이간질시키기 위해 그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뭐 정답은 알 수 없죠.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소한 사건일 수 있는 이 사건이 서로 간의 전쟁으로 번지는 건 이미 거친 명주를 보냈었던 그 외교 관계에서였던 결례. 그 고려 입장에서는 몽골이 끝없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것. 이게 서로 터지면서 조고요라고 하는 사신의 죽음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먼저 쳐들어? 당연히 몽골이 먼저 쳐들어오죠. 예, 몽골의 사신이 죽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저런 분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 중간에 돌아가시긴 하면 죽죠. 네. 살리타이라는 되게 들어본 것 유명한 같아요. 예. 장군이죠. 그 몽골에서도 명장군으로 되게 유명했었던 살리타이가 이제 1차 침입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생각보다 고려가 잘 싸웁니다. 생각보다. 그때 무신 정권이었어요. 무신 정권기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몽골은 1대1이 아니에요. 1대 다로 싸우고 있고 고려 입장에서는 똘똘 뭉쳐서 싸우면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몽골이 세죠. 예. 쫙 밀고 내려오지만 저기 보이는 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 승리를 거두고 지금 활 들고 계신 분 보입니까? 예. 저분인지는 알 수 없어요. 예. 저분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유시라고 하거든요. 유시. 그러니까 뭐냐면 흐르는 화살이 막 많이 예.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 화살에 살리타이가 맞아 죽습니다. 어머. 네. 그러면서 몽골군이 패배를 하고. 거기는 어쨌든 대장이 죽으면 그렇죠. 끝나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이긴 거예요. 몽골에게 고려가 이기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전쟁에서.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당황스럽잖아요. 누가요? 몽골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네. 왜냐면 이런 적이 없거든요. 잘. 대제국을 건설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계속 쳐들어오긴 쳐들어옵니다만 외교적인 제스처도 계속적으로 취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강화도로 일단 그 고려의 조정이 옮겨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강화도에 수도를 정하고 네.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대몽 투쟁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무신집권기라고 하는 집권 시기와 당시 고려 국왕과의 관계 예. 애매합니다. 애매하잖아요. 물론 역사에는 선악이 따로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악으로 보고 누구를 선으로 보자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어쨌든 애매하다는 거죠. 누가 무신집권가와 주인인지. 누가 주인인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쳐들어오면서도 외교 관계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몽골 입장에서는 외교 관계를 어떻게든 화친을 맺든 지금 이 전쟁을 끝내려면 만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몽골은 그럼 왕이 와야 됩니다. 네. 근데 무신집권자들 입장에서 실권자는 나인데 그럼 내가 가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몽골 입장에서는 무신집권과 고려 국왕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난 니네들의 그건 복잡한 내부 사정은 모르겠고 왕이 오라고. 모르겠고 왕이 와. 왕이 와라고 되는 거죠. 근데 그 무신집권자 입장에서는 일단 자존심도 상하거니와 두 번째는 왕을 보냈다가 예. 이 왕이 몽골이랑 무슨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혹시나 이 왕이 몽골과 화친을 맺고 그 몽골 군을 이끌고 본인들을 쳐버릴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네. 이것 때문에 끝까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고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6차 침입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만 놓고 보면 무신집권자들의 뭔가 굉장히 어떤 욕심 이렇게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인성에서 살리타이를 이겼어요. 네. 우리 싸우면은 이길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전파와 주화파가 굉장히 치열하게 다툽니다. 그거는 누가 생각해도 어느 쪽으로 쉽게 결론 내리기 쉽지 그렇죠.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 전쟁이 너무나도 길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네. 사람이 생기는데 이제 김준이라고 하는 무인 집권의 거의 끝물, 무인 집권 시기를 왕정 복고의 과정으로 넘기게 되는 무신이 나오거든요. 네. 그 사람이 김준이라는 네. 사람인데 그 김준이 그래서 고종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서로 권력을 양분하기 시작해요. 예. 그럼 이제 어쨌든 왕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이제 낼 수 있게 된 되는 거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을 네. 왕은 직접 못 가더라도 네.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네. 아들 태자죠. 어. 태자를 몽골에 보냅니다. 그래서 화친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드라마가 쓰여지는 건데요. 네. 그 태자가 몽골에 갔어요. 네. 근데 갑자기 그때 뭉케 칸 시절이었는데 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의 칸이 죽은 거예요. 그럼 다 모여서 회의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쿠릴타이를 열어가지고 이제 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원래는 막내가 말자 상속이기 때문에 막내가 칸의 지위를 얻는 게 쿠릴타이를 열더라도 관례였는데 네. 이때 당시에 그 쿠빌라이라고 하는 쿠빌라이 칸. 네. 그 이미 칸자 붙이신 거로 보니까 알잖아요. 쿠빌라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칸이 된다는 거. 이 저 쿠빌라이 칸이 당시에 남아있는 송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뭉케 칸과 함께 대규모 군단을 이끌고 남송 정벌 중에 뭉케가 죽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새로운 칸을 뽑는데 본인이 가더라도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지금 남성 정보를 위한 군대가 나한테 엄청나게 와 있으니까. 그래서 쿠릴타이를 따로 열려고 합니다. 본인이 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런데 지금 그 태자는 이 원래 칸은 죽었고 쿠빌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칸이 되려고 하고 막내는 원래 칸이 될 수 있는 거고 둘이 붙을 것 같은데 네. 누가 칸이 될지는 몰라요. 그럼 기다려야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습니다. 고종이 죽어요.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런 상황이 이 같은 시기에 벌어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역사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연성 같은 거겠죠. 사실 역사에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보통들은 말하지만 이것만큼 극적으로 누가 만든 만든 상황은 것도 아닌 거죠. 아니니까. 그래서 그 태자가 과연 천천히 고려를 향해서 가는 거죠. 네. 이거는 사실 많은 역사학계에서 많은 분들이 서로 놓고도 많이 싸워요. 장난삼아. 논쟁도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개봉이라는 곳에서 만나요. 쿠빌라이를. 태자가요? 네. 그래서 근데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갈리는 거죠. 우연이다. 노리고 만난 거다. 태자가? 네. 어떤 노리고 만난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미 태자가 파악을 하고 네. 쿠빌라이 쪽으로 기울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에 알기 때문에 쿠빌라이를 일부러 우연을 가장해서 만난 것이다. 쿠빌라이를 지지하기 위해 간 거다라고 네. 이제 지지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우연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넓은 땅덩이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휴대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대에도 길이라는 거는 있습니다. 도로라는 게 다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그 고려로 가는 도로 한복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연히 만났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만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쿠빌라이 입장이죠.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이 고려 우연이든 아니면 나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났든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난 나라여야 합니다. 왜냐면 나를 지지해주는 존재가 네. 그냥 저기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여서는 안 돼요. 네. 엄청난 나라여야만 하니까. 나를 지지했을 때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만나자마자 손을 잡고 네. 너네가 바로 말로만 듣던 고구려의 후손이니라고 하기 시작. 당태종도 복속하지 못했던 고구려의 후손이 너네란 말이냐.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네. 당태종도 복속하지 못했었던 나라가 나를 지지한다니 이 얼마나 든든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나.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 태자를
아버지도 죽었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하고 일종의 에스코트 차원에서 군사를 붙여서 고려로 보내줘.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 태자는? 네, 그 사람이 원종. 아, 원종. 예. 근데 아주 이거 뭐 우연이라기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고려 입장에서는. 네. 쿠빌라이가 칸이 됩니다. 아,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 게임이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원종과 예. 쿠빌라이 칸은 서로 윈- 절친이죠. 절친. 절친이죠. 절친이 된 거죠. 어, 어려운 시기 서로 만나서 왕 동기잖아요. 그렇죠. 왕 동기. 지지를 또 서로 해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세조구제라는 네. 걸 약속을 해주죠. 우리가 서로 이제 화친을 맺고 네. 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보다는 조금 더 쳐줄게라고 하는 게 이제 저 세조구제. 아, 세조가 세조구제. 한 옛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뭐 다 중요합니다만 저 위에 가장 위에 것만 하면 돼요. 저기 이제 불개토풍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네들의 풍속, 고려의 원래 풍속, 예. 뭐 옷이며 전통 이런 것들은 건들지 않겠다. 아, 그래서 본국의 풍속을 따른다. 불개토풍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준 겁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약속이에요. 뭐냐면 그 나라의 독립성을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해서 약속을 맺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더라도 피해보는 건 이렇게 되면은 피해보는 건 무신집권자들의 어떤 권력이겠죠. 아, 그렇겠네요. 왕권이 이제 확 살아나게 되는 네. 거잖아요. 몽골을 엎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무신집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원종을 갈아치우려고 합니다. 왕을 바꾸자. 왕을 바꾸려고 예. 하거든요. 그래서 동생에게 넘기려고 해요. 네. 원종의 동생을 왕으로 앉히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원종의 태자, 그러니까 아들, 예. 다음 왕이 될 그 태자가 예. 몽골에 있었어요. 몽골에 가 있었어요. 예. 왕자가 몽골에 가 있었던 거죠. 태자가. 네. 근데 그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아버지가 갈릴 수도 있다. 아, 태자가. 네, 예. 태자가 원종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아버지죠. 네. 작은 아버지로 왕위가 넘어갈 수도 있고 네. 내가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는 거죠. 네. 당연히 그러면 그 태자가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쿠빌라이죠. 우리 아빠의 찐친인데요. 아, 아빠 절친. 네, 절친을 찾아가는 거죠. 네. 이런 일이 있었다. 예. 도와달라. 예. 라고 해서 이제 쿠빌라이가 군사 당연히 보내고요. 이걸 네. 정리를 시켜야죠. 왜냐하면 쿠빌라이 입장에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임명한 내가 왕을 임명한 왕을. 저 녀석들이 네,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진압을 하러 가는데 이 태자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상황 판단도 굉장히 빠르고 돌아가는 분위기를 굉장히 빠르게 읽어내는. 오, 그래서 쿠빌라이한테 하나 더 요구하죠. 군사만 보내지 말고요. 돈을 달라고요? 아니요. 딸을 달라고. 딸을 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로맨틱한 얘기 아닌가요? 참고로 이때 이 태자는 이미 고려에 부인이 있습니다. 아, 이런. 하지만 이게 외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왕이 될 거니까 네. 사실은 뭐 아내가 한 명이 네. 아닐 수 있죠. 이때는 이제 일부 다처제입니다. 왕실은.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딸을 달라. 근데 처음에는 쿠빌라이는 거절하죠. 아, 거기 가서 무슨 고생을 시킬지 알고요. 그렇죠. 고려에 간다고?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네, 라고 저는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딸들이 다 시집 갔다고. 근데 이 태자가 만만한 태자가 아니거든요. 가족부 등본을 떼봤더니 가족관계 증명.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렇게 떼봤더니 막내딸이 아니, 남아 있어. 아직 결혼을 안 했다더라. 라고 해서 저 부분으로 아마 나왔나 보네요. 네. 드라마에서. 그 막내딸이 있다는 네. 소식을 들었다. 네. 막내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당시에 몽골은 대몽골 울루스라는 네. 전 세계의 대제국을 지금 형성한 나라에 쿠빌라이 칸이 그럼 장인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계 제대국을 건설한 그 나라의 황제의 딸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럼 대제국의 입장에서 만약 이 결혼이 성사된다면 고려의 위치는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그렇죠. 거죠. 함부로 못하는. 함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배팅이죠. 배팅을 한 건데 어떻게 됐어요? 이 배팅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충렬왕이 됩니다. 네. 대신에 조건은 붙죠. 대제국의 부마국이 되어서 네. 이 대제국 안에서의 위치는 올라갔지만 충성한다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제 원래 그 이제 고려는 스스로 좀 황제국을 칭했거든요. 네. 내부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계속 세자가 아니라 태자라고 이야기하고 네네네. 짐이라고 표현하고 네. 왕을 스스로를 짐이라고 표현하고 안에서 왕을 부를 때는 폐하라고 호칭하고 네. 이랬었던 거를 다 한 계단 낮추죠. 아, 네. 그래도 전쟁을 안 할 수 있다면. 네. 네. 왕이 됐고요. 예. 그래서 대신에 왕도 앞에 충자를 붙여서 이제 충성한다는 충모왕, 뜻이에요? 충땡왕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자들도 이제 태자가 아니라 이제 세자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고 지임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폐하가 아니라 전하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단계씩 내려가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 왕이에요. 충렬한 다음 왕. 누군데요? 충선왕인데 네. 처분의 아들이겠죠. 아들이죠.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쿠빌라이까지. 쿠빌라이입니다. 고려의 왕이지만 네. 할아버지가 쿠빌라이 칸이에요. 이 사람의 이 전체 대몽골 울루산에서의 위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고려라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게 꼭 좋다고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충선왕은 고려의 왕이기에 앞서서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위치를 고려인으로서 두기보다는 몽골인으로서 두기가 훨씬 더 쉽죠. 왜냐면 거기 그리고 대제국이니까. 유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려에서 정치를 안 해요. 전체 왕 기간 동안 1년 정도밖에 고려에 안 머뭅니다. 그냥 몽골에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무신집권기도 끝냈고 그다음에 왕정복고를 해냈고 그다음에 그 제국 안에서의 위치도 높아졌지만 고려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그것이 꼭 그렇게 좋은 역할만 했느냐는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절이 바로 이 원근간섭기라고 하는 시절이라는 겁니다. 질문 3개를 했는데 제가 1시간을 다 썼네요. 예. 아 근데 진짜 로맨스도 있고요, 정치도 있고 네. 진짜 역사가 드라마보다 훨씬 더 몰입도가 있고 흥미로운 것 이 같습니다. 시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자 지금까지 김지원 역사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